도덕과 교육론 2 도덕과 학습 지도 방법을 발표하게 될 윤리교육과 황재선입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볼 건데요. 도덕적 학습 지도의 방법으로는 첫 번째, 직접적 가치 전수 방법, 두 번째, 간접적 가치 탐구 방법, 세 번째, 실천 체험을 통한 가치 학습 방법으로 직접적 가치 전수 방법은 강의, 도덕 이야기, 정보통신 활용, 모형 제시, 독서 이렇게 5가지 하위 항목이 있고요. 간접적 가치 탐구 방법으로는 토론 토의, 문답, 역할놀이, 집단 탐구, 글쓰기 이렇게 5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실천 체험을 통한 가치 학습 방법으로는 실습 실험, 현장 학습, 덕목 실천 학습, 집단 수련 활동, 참여적 실천 체험 활동으로 총 5가지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직접적 가치 전수의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적 가치 전수 방법은 교사가 바람직한 도덕적 가치 규범을 직접 제시하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도덕적 가치 규범을 내면화하고 태도화하고 행동화하는 데 중점을 두는 방법인데요. 그렇다고 무조건 강조하거나 주입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학생들의 지적 도덕적 발달 특성상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그 의미와 근거를 밝혀 알게 하고 합리적으로 이해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교사가 직접 제시하는 것입니다. 강의의 방법으로는 교수자의 언어적 강화를 통한 설명과 해설로 학생들이 도덕적 지식, 가치 교범을 학습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저희들도 많이 이런 식으로 교육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강의법은 가장 오래된 교수 기법으로 주로 교수자의 언어적 강화를 통한 설명과 해설로 학생들이 도덕적 지식과 가치 규범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강의법은 핵심적인 학습 내용을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 학습자가 이해하지 못했을 경우에 되풀이하여 설명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 경제성이 높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덕 이야기는 도덕적인 이야기에서 참되고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배우는 방법입니다. 즉, 교훈적이거나 감명 깊은 이야기로 도덕적 모형을 제공한 동시에 도덕적 가치 규범에 관한 학생들의 도덕적 이해나 사고, 판단을 심화시키고 감동감화로 학생들의 실천 의욕을 증진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학생들은 주체가 되면 저자의식이 더 발달하고 가치의 내면화가 더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도덕 이야기법은 도덕적 자기겸허 이야기하기와 같이 활용할 때는 간접적 가치 탐구 방법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보통신 기술 활용입니다. 현대의 발달한 컴퓨터와 멀티미디어 정보통신 기기의 자료를 이용하여 도덕적 가치 규범을 지도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단순한 언어적 상호작용이나 활자, 간단한 학습 자료에 의한 도덕과 학습 지도를 넘어서 구체적이고 생생한 시청각 경험으로 교수 학습을 전개하는 데 유리합니다. 도덕적으로 자칫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가치 전달에 빠지기 쉬운 도덕과 교육의 결함을 극복하게 해주고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높이고 학습 의욕을 고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모형제시법은 바람직하고 본받을 만한 도덕적 인간 모형이나 또는 도덕적 삶의 모습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이를 모방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사회학습 이론에서는 모델이 행하는 행동과 그 행동에 수반되는 결과를 관찰하는 대리 경험 또는 간접 경험으로 일정한 행동이나 태도가 효과적으로 습득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모형제시법은 바로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직접적인 모방으로 바람직한 행동이나 태도를 형성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형의 제시에 의한 학습은 간접 경험과 관찰 학습의 강화 요인을 수반하게 함으로써 학습 효과를 더 크게 높일 수 있고 학생들에게 광범위한 종류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직접적 가치 전수 방법의 마지막 방법인데요. 독서 방법입니다. 좋은 내용을 읽고 생각하고 논의하는 활동을 거쳐 깨닫고 판단하여 바람직한 가치 태도를 형성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가치 탐구 방법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데요. 다양한 분야에서 비교적 손쉽게 구할 수 있고 여타의 방법과 결합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한 사회의 도덕적 전통과 역사를 전수함으로써 개인과 사회의 도덕적 경직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도 공헌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간접적 가치학습의 가치 탐구법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간접적 가치 탐구 방법은 학생들이 스스로 가치 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도덕적 가치 규범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동시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증진을 모색하는 방법입니다. 직접적 가치 전수 방법은 교사가 중심이 된다면 간접적 가치 탐구 방법은 학생의 중심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 간접적 가치 탐구 방법의 토론토이 방법으로는 도덕적 문제에 대해 학생들이 각자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등을 교환하면서 가치 규범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를 통한 내면화, 도덕적 사고 등을 추구하는 방법입니다. 토론법은 민주적인 태도와 기능을 육성하는 데 유용하며 가치 탐구력과 도덕적 의사결정 능력을 기르는 데 공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지적 기능 및 능력, 가치 태도를 변화를 심화시키는 데 유용한 장점이 때에 따라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답법은 교사와 학생들 사이에서 또는 학생들 상호 간에 질문을 하고 이에 응답하면서 가치를 탐구하고 도덕적 문제의 해결을 추구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동서양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교수학습에 이용된 방법인데요. 논어에 나타난 공자와 제자들 사이에서 문답하는 법이나 소크라테스의 삼파법이 그 예입니다. 문답법은 강의법이나 암송법과 같이 가치를 직접 강조하거나 수용하게 하기보다는 학생들의 문제의식과 자발적인 사고활동을 자극하고 이를 통해 도덕과 수업에 활기를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문답법은 어떤 기법과도 결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역할놀이 방법인데요. 역할놀이는 학생들에게 어떤 상황 또는 장면에 처해보게 하거나 특정한 역할을 구체적으로 경험해보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서 바람직한 인간관계나 가치의 문제를 더욱 깊이 이해시키고 도덕적 사고, 판단 능력과 행위 성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역할놀이법은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 가치 문제를 다룸으로써 실제 상황과 비슷한 경험을 제공하고 학생들의 생활세계와 정신적, 신체적 표현 욕구에 부응하는 한편 그들의 흥미와 관심, 학습 의욕을 높이는 데 크게 공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글쓰기 방법, 집단 탐구 방법입니다. 집단 탐구 방법은 집단 과정과 탐구 과정의 장점을 고루 갖춘 방법인데 학생들은 집단적 활동을 통해 탐구를 수행함으로써 도덕 의식을 심화시키고 도덕 판단력 및 행동 실천의 능력과 성향을 증진하고자 하는 방법입니다. 집단 탐구법은 학생들의 호기심과 흥미를 자극하여 학습 의욕을 높이고 집단적 역할 과정에서 서로 경쟁하고 협동하는 심리적 특성을 이용해 양질의 문제 해결 경험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글쓰기법입니다. 글쓰기는 글을 쓰는 활동을 통해 도덕적 문제를 깊이 숙고하게 함으로써 건전한 가치관과 올바른 삶의 자세를 형성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러면서 도덕적 사고, 판단 능력과 실천 성향을 증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글을 쓰는 것이 사람에게 깊이 숙고하고 성찰하게 하는 데 효과가 있음을 항상 경험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어떤 문제나 대상을 단순히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말로 표현하거나 글로 써서 나타낼 때보다 더 깊이 있고 분석적이고 논리적, 종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습니다. 즉, 글쓰기는 인간과 사회의 도덕적 삶과 가치 문제에 대해 더 심층적인 사고와 자기 탐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실천 체험을 통한 가치 학습 방법입니다. 실천 체험을 통한 가치 학습 방법은 학생들이 직접적인 실천과 체험 활동을 통해 도덕적 가치 규범의 참 의미와 중요성을 깨닫고 도덕적 문제에 대해 깊이 사고하고 판단하게 하며 나아가 그 가치 규범을 생활 속에서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 성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는 방법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직접적으로 진짜 체험을 해보거나 실천을 해보면서 도덕적인 가치나 규범에 대해 깨닫는 건데요. 첫 번째 방법으로는 실습 실험 방법이 있습니다.
실습 실험법은 바람직한 도덕 행동을 직접 실행해 보도록 하거나 있을 법한 상황을 연출하고 실현해 보면서 익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도덕과 학습 지도에서는 구체적인 도덕 행동을 직접 실습하거나 실현해 보면서 몸으로 익혀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습 실험법은 바로 이럴 때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현장학습이 있습니다. 현장학습은 교실 안팎의 생활 현장에서 도덕적 삶과 관련되는 문제들을 학생들이 직접 탐구하고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 자기주도적 학습 의욕을 높이고 도덕 생활과 관련한 현상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탐색, 파악하게 함으로써 도덕적 가치에 대해 분석적이면서도 종합적인 이해와 도덕적 심정화 및 실천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덕목 실천 학습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어떤 특정 가치나 덕목을 직접 실행하면서 구체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인데요. 도덕과 교육의 본질과 특성은 필요한 도덕적 덕을 조화롭게 길러 유독한 인격을 지닌 사람을 길러내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가치 덕목에 따라 그것에 걸맞는 학습법이 개발되고 적용돼야 되는데요. 이러한 덕목학습 실천 학습법의 예로는 우리 주변에서 익숙한 협동학습법, 봉사활동법, 공감 능력 기르기, 자제력 기르기, 배려 능력 기르기 등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집단 수련 활동이 있습니다. 집단 수련 활동은 학생들이 심신을 단련하는 집단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건강한 몸과 강인한 정신력, 공동체 의식 등 건전한 덕성을 기르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방법입니다. 집단 수련 활동법에는 집단 활동과 수련 활동이란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집단 활동의 특성은 집단이나 단체가 건전한 가치관과 규범을 가지고 있다면 그만큼 개인에게 건전한 의식과 신념 태도를 형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또한 수련 활동은 마음과 몸 두 가지 모두를 단련시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적 실천 체험 활동이 있습니다. 참여적 실천 체험 활동은 학생들이 학교 내외의 도덕, 교육적 활동에 참여하게 되고 그 속에서 직접적인 실천과 체험 활동을 경험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직접적인 실천과 체험 활동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데 중요한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러한 기회와 과정을 위해 스스로 도덕적 가치 규범의 의미와 중요성을 깨닫고 내면화함으로써 바람직한 태도와 가치관을 형성하고 도덕적 행위 기능과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